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와, 김건희 씨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싶습니다. 방금 전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의 단독으로 김건희의 재직증명서 기본 한자도 틀렸다는 게 드러났죠. 지난 영상을 통해 김건희 씨의 재직증명서에 새로운 허점이 드러났다는 걸 전해드렸는데, 입사일 논란뿐만 아니라 기본 한자까지 무더기로 틀려서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식 발급받은 증명서라면 이런 엉터리 한자가 나올 수 없다라며 급조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8개의 한자 가운데 3개가 잘못 기재됐다고 하는 건데, 주소, 성명, 직위 다 틀린 거죠. 그냥 차라리 우리말로 쓰면 되는데 있어 보이려고 하다가 저렇게 망신만 당한 상황이고요. 정식 발급받은 거라면 절대로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다는 지적까지 따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멤버 유지 논란 다들 기억하시죠? 이 역대급 유지 논란으로 제대로 망신을 당했다가 또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망신당하고 비판받고 그리고 사과하고 그런 수준으로 책임질 수 있는 선은 이미 한참 전에 넘었고요.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선 언제까지 저 사기꾼 부부의 엄청난 범죄 행각을 뉴스로 봐야 되나, 모두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피해자 아니겠냐, 이런 반응까지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두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건 정말 대단하다, 졌다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유지가 너무 당연한 표기였다는 따끔한 비판도 있었는데 틀린 말 하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3프로TV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출연해서 서로 비교가 지금 대놓고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18만 조회수가 넘었고 댓글은 4,600개 정도 달렸습니다. 대부분 댓글을 보면 지루하지 않게 집중력이 생긴다, 경제 관련 책 한 권 본 느낌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내공이 돋보인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기본금융정책을 생각하게 됐는지 과정을 설명할 때 충분히 설득이 됐다, 경제방송을 끝까지 집중하면서 보긴 처음이다, 믿음이 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진정한 토론인데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는 후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일단 조회수부터 거의 절반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10만 갓 넘긴 상황이고요. 댓글은 5,000개 넘게 달렸지만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와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한 나라의 리더 역량이 정말 중요한데 10분 보다가 도대체 윤석열 후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알맹이 없는 단어들만 듣는 것 같아서 그냥 껐다, 2배속으로 보느라 정말 힘들었다, 1.5배를 처음 사용해봤다, 이런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 라고 평가를 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 이재명 후보와 경제정책으로 토론할 의향이 있냐 라고 하니까 토론하면 싸움밖에 더하지 않냐, 정책 토론 많이 한다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면서 대놓고 도망치는 무식한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본인의 생각을 말과 글로써 대중들한테 어필하고 그걸로 평가받는 게 대선 후보의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얼토당토하는 논리를 펼치면서 누가 보더라도 도망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러니까 무식, 무능한 후보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김성애의 지식백과 75만 게임 채널을 윤석열 씨가 먼저 제안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나올 거면 지식백과에 나와서 신의진 손인춘으로 비판을 받는 게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민생 문제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무방한 매우 중요한 일상의 문제인데 거기에 나와서 저렇게 대놓고 무식한 소리를 하니까 더더욱 비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얻은 2가지의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선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돌 던질 때 신나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진중권 씨의 침묵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진중권 씨는 친윤 스피커라는 타이틀이 부끄러운지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에 진중권 씨는 저한테 먼저 친조국 프레임 걸면서 저급한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다수가 조국 일가에 돌 던지던 상황에 혼자 고고한 척, 혼자 정의로운 척, 혼자 쿨한 척, 어찌 텐션 보이면서 몸집 키우려는 게 훤히 보여서 우스웠는데요. 저도 프로게이머 시절부터 온갖 키보드 워리어의 도발, 심리전, 정신승리 그런 걸 경험해왔기에 대처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니 조용히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으니 편하게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지금 진중권 씨는 본인만 객관적인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이미 대부분 시민들은 진중권은 친윤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침묵하니까 그게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죠. 차라리 조국 흑서 권경혜 씨처럼 윤석열 공식 지지를 하면 이렇게까지 비판을 안 받을 텐데
또 그렇게 하긴 어렵겠죠. 본인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메리트도 줄어들고 그러면 당연히 몸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경심 교수 재판 분위기가 달라지고 윤석열 김건희 내로남불 게다가 무식함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하나하나 대꾸하자니 대선 후보랑 놀던 본인의 급이 확 떨어진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침묵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꽤나 짜증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수년간 진중권 씨의 패턴도 뻔히 읽힌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대응할지가 벌써 눈에 훤한데 제가 예상한 대로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진중권 씨 친윤 스피커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습니까? 이게 무대응이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언론이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상황에 현실적으로 좋은 해법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의원들이나 후보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건 당연히 좋은 대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그의 거품을 빼주는 건 그가 생각하기에 급 떨어진다고 보이는 누군가가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진짜 시작이고요. 윤희숙 씨의 침묵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